둘째, 다음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얼마 전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한다고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비잔류형 봉인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 투표 결과가 다른 조작 의혹 등 정말 이런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는 그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이 제기한 명확한 문제점을 전혀 고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6.3 대선도 기존처럼 문제 많은 선거 시스템으로 치르겠다고 하니 정말 치를 것이니 잔말하지 말고 따르라. 국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의 설명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는 잉크 충전식 만년 도장, 잉크 충전식 만년 도장으로 제작이 되어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또는 인주를 사용해서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일장기 투표지는 한두 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두 장이 나왔어야 그렇게 묻어가지고 잉크가 묻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인천 연수구의 한 투표소의 전체 투표지가 1974장이었는데 그 중에 50%가 넘는 1000여 장이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이런 투표지를 찍은 적도 없고 또 이런 걸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시뻘겋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용지나 또 시퍼런 배춧잎 투표용지를 받고도 그냥 투표할 대한민국 유권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런 일장기 투표지나 배춧잎 투표지가 나온 적이 과연 있습니까? 선관위의 해명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둘째, 봉인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봉인지를 뜯어도 투표함에 자국이 남지 않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투표함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배달치킨 박스의 봉인지도 뜯으면 파쇄됩니다. 뜯은 자국은 박스에 남습니다. 투표함에 뜯은 자국이 안 남는 봉인지가 이게 과연 봉인지입니까? 이런 봉인으로 투표함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봉인지를 왜 사용합니까? 투표함의 안전이 치킨 박스보다도 하찮습니까? 봉인지는 한지처럼 파쇄형, 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인지의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헝겊자루 사전투표함은 뚜껑에만 봉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다 봉인을 해야 되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봉인은 그 양자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봉인지 크기가 작아서 비녀같이 생긴 자물쇠의 양쪽 손잡이 부분은 봉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선관위는 자물쇠 양 손잡이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봉인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투표함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 투표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조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만 명이 투표했는데 며칠 사이에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그런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학을 부정하는 오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결과가 정상이라면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조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만 해도 되는 겁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국정원의 전산 보안 점수를 31.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점수는 100점이라고 하는 이런 선관위의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10년 동안의 채용 비리가 1200건이나 되는 그런 조직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넷째, 사전투표 용지의 바코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코드를 통해서 투표지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코드를 통해서 투표지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 바코드 밑에 일련 번호 숫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과자 봉지의 바코드에도 바코드 아래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사람은 눈으로 바코드를 읽을 수가 없기에 숫자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용지에는 바코드 밑에 일련 번호 숫자를 없애서 참관인은 육안으로는 투표용지를 몇 장 발급했는지 파악할 수조차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유권자 명부도 비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방범용 CCTV도 모두 가리고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투표용 제도는 정말 폐지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인쇄 날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와 함께 인쇄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도장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도장 이미지를 전산 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아니더라도 투표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선관위는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선관위는 왜 이런 오해받을 짓을 감행하는 겁니까? 또한 날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장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느냐 아니면 투표용지 발행기가 인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선관이라도 투표소 밖에서는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투표 마감 후에 투표관리관은 개인 도장을 집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투표용지로 투표할 경우에는 무효 투표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관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관리관에 관리관 자신의 개인 도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것만 사용하게 하고 투표 마감 후에는 그 도장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에게 도장 제작과 반납 폐기 동의서를 받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합니까?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까? 제 검표장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와 통계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런 선거 결과 등을 볼 때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된 선거 결과는 국민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거 후에는 나라를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반납하는 도장은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발급기로 인수하면 안 됩니다. 둘째, 투표함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십시오.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다 봉인을 하십시오. 지금은 사전투표함은 뚜껑만 봉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겊자루 사전투표함 이것을 당일 투표함과 동일한 재질로 사용하십시오. 부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입니다. 봉인지의 재질은 폐쇄 잔류용으로 또 크기는 자물쇠 양 손잡이를 모두 다 덮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셋째, 종이 유권자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십시오. 사전 투표소에는 종이 선거인 명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대한민국 유권자가 투표하는지를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인 인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만 합니다. 이상의 답을 5월 20일까지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이런 불법 선거에 대해 거부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럭키7 황교안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